독서 영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독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아이에게 읽힐까요? 아이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끊임없이 도서관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데 있어서 서점보다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서관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자라난 아이들 책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집에 있는 책들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2주일이면 반납해야 되니까 대출 기간이 일종의 압력 역할을 하죠. 또 도서관 책은 소유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책 속의 글 같은 것을 보고 책을 샀는데 별로다 싶은 경험 있으시죠?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럴 경우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성격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서점보다 도서관이 더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아이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몇 번이고 읽으면 그땐 사주면 되죠.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눈에 띄는 책을 서가 옆에 서서 혹은 한아름 안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읽어봅니다. 책을 고를 때 권장도서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권장도서라고 다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문장의 짜임새와 내용, 디자인, 글꼴들을 도서관에서 미리 직접 보고 살펴봅니다. 목차도 확인하고 중간중간 읽어보면서 일단 저에게 흥미롭게 여겨지는 책들을 고릅니다. 도서관 책은 재미없으면 갖다 주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1, 2주 집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를 독서로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별을 합니다. 세상에 책은 많고 아이가 자라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보고 재미있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공들여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5권씩 빌릴 수 있는 내 식구의 도서관 카드를 이용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20권씩 빌렸습니다. 20권씩 빌리면 두꺼운 책, 얇은 책, 큰 책, 작은 책, 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도서관에 갈 때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다녔습니다. 빌려온 책들은 이렇게 거실 탁자에 제목이 잘 보이게 늘어놓았습니다. 빌려온 아이들 책을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잘 쓰여진 아동용 책들은 중요한 지식을 아이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작가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어른인 제게도 정말 유용한 책들이 많습니다. 생소한 분야들은 기본 지식부터 차근차근 쌓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책을 부모가 함께 읽으면 좋은 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독서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도 아이들의 독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책은 열심히 읽는데 학교 시험에서 국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독서는 이제 됐다 하시면서 국어학원으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독서를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부모에게 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었고요. 다른 영상에서 제게 찾아왔던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주가 지나도 다 못 읽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몇 번이고 더 빌려보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책이어서 아이가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도 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상함을 없애려고 한두 달 간격을 두고 다시 빌려오고 또다시 빌려오고도 했었습니다. 빌려온 책들을 집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아두었는데도 아이들이 읽지 않을 때는요, 기회를 틈타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 말이야, 여기 이 부분이 좀 재밌어. 혹은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 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대개 그 책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아도 엄마가 말했던 것 중심으로 읽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안 읽으면 그건 할 수 없죠. 아이가 그 책을 안 읽겠다고 선택하면 그뿐입니다. 또 다른 책 빌려오면 되죠. 세상에 책은 많으니까요. 해리포터 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직전 꽤 재밌는 책이라 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아이에게 해리포터 1편 마법사의 돌을 어린이날에 선물했습니다. 큰아이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입이 부르퉁하게 나와서 어린이날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위를 하더군요. 큰아이 머릿속에는 온갖 선물의 목록이 다 들어있었을 텐데 그걸 싸그리 무시했으니 엄마가 좀 심했죠. 원하는 걸로 내일 다시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법사의 돌을 낮에 읽은 아빠가
저녁 식탁에서 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해리포터 책을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 길가에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가 지도를 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보니까 지도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했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 고양이가 진짜 지도를 보면서 프레베카를 찾고 있었던 거야.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고양이는 프레베카 길모퉁이 담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 그 고양이는 마법사였어. 마법 세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 세상에 마법사들이 모습을 드러낸 거야. 밥 먹는 동안 우리 큰아이는 점점 아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큰아이는 밥을 먹자 말자 그 책을 붙들고 앉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우리 큰아이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몇 달을, 몇 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가 개봉되면 우리 네 식구는 나란히 영화관에 가는 것이 공식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해리포터 DVD도 구입해서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부모님이 먼저 읽는 것은 대출해온 책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재밌게 책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이들을 독서로 유인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부모님을 속속들이 닮아갑니다. 얼굴 모습, 표정, 목소리,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각의 방식 등등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과 태도 역시 아이들이 물려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거 골치 아파 하면 아이들도 책을 멀리 하겠죠. 골치 아파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독서영토 4번째 시간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